밝혔는데요. 피해자 지원단체인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계신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 연결해서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한 5개월 만에 경찰 차원에서는 일단 뭐 수사가 끝난 건데요. 경찰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여름부터였거든요. 네. 여름부터 지금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고요. 되게 오랫동안 너무나 크고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사안이 다 경찰에 다 몰려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을 좀 고려를 했을 때 경찰이 이 상황에 대해서 해야 될 발표와 역할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였고 그 이상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하고 좀 부정의하다 라는 현실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고? 네, 공소권 없음은 사실은 처음부터 7월 10날부터 이미 나온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지금 그 피고소인, 그러니까 피해자나 피고인이 사망을 했을 때는 공소권 없음 상태가 되고 재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네. 중단되거나 이러는 것이 이제 규정에도 있고 한 일이었는데요. 이 책임과 부담이 피해자 때문에 발생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이 무거움과 이 풀리지 않게 돼버린 이 상황이 피해자에게 다 전가되고 있는 이 무게를 계속 저희는 느끼고 왔었기 때문에 네. 이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결과만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기대했던 거였습니다. 또 오늘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해서 피해자의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피해자분도 굉장히 막막한 하루셨고요. 예. 사실은 저희는 이제 여름부터 겨울까지의 상황을 계속 같이 이제 국민들도 같이 지켜보셨겠지만 피해자는 4년 동안 업무를 했거든요. 네. 바로 앞에서 그리고 고소를 하기까지 이 상사가 또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서울시장이었는데 이 사람을 고소를 한다고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하고 또 그랬던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상황이 또 이틀 만에 고소한 지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완전히 안 풀리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런데 경찰 발표를 조금이라도 기다렸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피해자분은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눈을 뜨고 나면 내일은 좀 더 다른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바라시는데 그 바람이 너무한 것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처음부터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내놓으셨는데요. 이 처음부터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오늘 그 경찰이 했던 여러 가지 그 발표 중에 네. 그 사건이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떤 거는 그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이고 어떤 것은 이제 뭐 증거불충분 혐의 없다 이런 식의 워딩을 경찰에 쓰게 되었는데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이 결과를 이해를 하려면 애초부터 사실은 기본적인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그 피해자 고소한 것 중에 통신매체 이용음란 같은 경우에는 업무폰으로도 이루어지고 네. 또 그 집무실과 비서실에 있는 컴퓨터로도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 받고 이런 상황을 진술을 했는데 이것을 원래 확인을 하려면은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그리고 네. 당연히 피고소인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피고소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 같은 거를 포렌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기본적인 수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이제 몇 가지 사유로 했었을 때도 이것이 대부분 거의 다 기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도 애초에 힘들었고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내려진 결론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수사를 다 마친 다음에 내놓은 결론이랑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의 얘기는 조금 달라요. 이례적으로 46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고 제한된 요건 속에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경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경찰이 말씀하신 46명의 규모를 꾸렸다,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또 핸드폰을 수사할 수 없었다. 요 말 사이 간극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핸드폰은 포렌식 연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어려운 것이었는데 46명으로는 무엇을 조사하신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경찰이 뭐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거나 휴대폰 압수수색 외에 다른 어떤 증거들을 찾거나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수사팀 규모만 컸지 실제로는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찰이 노력을 다한 것도 있는데 저희로서는 일단은 피해자가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많이 하셨고 네. 그리고 피해자가 그동안 그 업무 기간 동안에 보유하고 있던 핸드폰이 예전에 이미 지금은 안 쓰지만 이런 핸드폰까지 3개를 다 찾아가지고 제출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포렌식 수사 그다음에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들었던 그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 그다음에 여러 자료들 이런 것들을 경찰이 다 확인하는 과정을 저희가 계속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그 경찰의 인력들이 투여되고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평가했는지 또 포렌식하면서 나왔던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굉장히 일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단서들을 찾아나가고 정황들과 그리고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참고인들의 진술이랑은 어떻게 부합하는지 시기는 어땠는지 그 이유나 동기는 뭐였을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을 거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은 얘기를 안 한 거죠. 이 경찰은 이제 수사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늘 밝히지를 않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를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사실관계조차 경찰이 밝히지 않았다 이러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지금 경찰이 지금 12월 29일 이런 연말에 이거를 발표를 했던 거는 이 사안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제 모든 조사하는 사안을 다 이렇게 언론에 브리핑하거나 국민들에게 알리지는 않고 필요한 사항, 그 수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계기나 동기가 됐다고 보여지는 어떤 직원에 의한 성폭력 고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의혹이나 그리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있는데 아예 피고소인이 사망함으로써 이것이 전혀 어떤 중간이라든지 어떤 결론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실체 이런 것들이 되게 없는 채 이거 사회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공소권 없다라고 하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조건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175일 동안에 어떤 단서들, 어떤 정황들, 네. 어떤 상황들, 어떤 자료들을 확인해 왔는지가 지금 175일이 지난 지금은 필요한 이야기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사건을 굳이 언론 브리핑을 해서 국민들에게 뭔가를 말씀드린다면 그 내용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야 네. 그 다음에 어떤 책임이라든가 어떤 재발 방지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어떤 성격인 것인가 피해자는 앞으로 어디까지는 좀 이 상황을 좀 받아들이고 어디부터는 어떤 그 일상을 살아나간다든지 다른 주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돈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전혀 않았다는 뜻에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추행 방임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이제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받고 있었던 서울시장 서울시장실 이제 비서실 관계자들은 경찰 수사로 일방적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러면서 피해자 지원단체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까지 지금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은 서울시 전 비서실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이제 비서실에서 일어난 어떤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야기할 때 당신의 피해 주장은 허위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위치인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맞는지 징계 절차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대응을 하는 게 비서실장인지 오히려 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서실장들 이제 특히 2분 정도가 그랬는데요. 피해자 주장이 뭐 허위거나 아무도 이거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고 확정적인 말씀을 사건 초기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입장을 내신 게 저희로서는 좀 놀랍거나 새롭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방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한 게 아닙니다. 제3자가 피해자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제3자가 7월 10날 고소를 했고 경찰이 이거를 수사를 하겠다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로서는 주변에 동료나 상사에게 이런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진술 협조를 되게 했었던 것입니다. 네. 피해자가 어떤 주장이 허위라고 말하는 거랑 그다음에 해당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방조죄를 구성하기에 내용이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경찰이 발표한 이런 것을 가지고 피해자가 허위였다. 피해자가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간극이 다른 이야기여서 오히려 이 주장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전 비서실장이 하고 계신 것인지 되게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이번 경찰 수사에서 실질적인 성과라고 하는 것은 2차 가해와 관련해서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제 사건을 송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피해자 지원단체 쪽에서는 경찰 발표가 2차 가해가 지속되도록 하는데 오히려 기여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내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2차 가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초반에도 2차 피해 관련해서 이제 일부를 제보를 받기도 하고 또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고소를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소 의견 송치가 나온 거였고요. 네. 그만큼 2차 피해가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시민들도 느끼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네. 최근에는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이 만든 이제 인터넷 어떤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피해자 실명을 색출을 해서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12월 24일에는 또 굉장히 서울시에서도 직책이 되게 있으셨던 그런 사회적인 저명한 인사이신데 피해자 실명을 또 본인 SNS에다가 게재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피해자 실명이 지금 인터넷에 10개 넘는 사이트에 지금 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되게 느끼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경찰이 오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것처럼 좀 빠른 수사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을 좀 경고를 하고 경종을 울리는 이런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오늘의 발표들이 이미 많이 이렇게 조합이 되고 있어요. 증거불충분, 뭐 무혐의, 공소권 없음, 뭐 피해자가 애초부터 허위였다 이런 얘기들이 결합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워딩이 나오면 이거는 더 큰 2차 피해를 만드는 어떤 마랑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네네. 우려가 듭니다. 근데 지금 뭐 경찰 수사는 이제 끝났지만 1차 수사는 이제 종결이 됐지만 검찰 수사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직권 조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네, 검찰도 아까 말씀 나왔지만 공소권 없음이라고 이런 경우에는 흔하게 그렇게 이제 추가로 수사를 하거나 경찰이 수사한 거를 뭐 확인하거나 이러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좀 빠르게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네. 이 상황에서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했던 그런 자세한 자료들과 또 참고인 진술들 이런 것에 대해서 송치하는 데 의견을 붙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검찰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인 되게 논란이랑 부담, 그리고 이것이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되게 큰 만큼 네.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진실 그리고 정의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이와 같은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버리면 모든 것들이 중단되는 이런 상태가 우려가 많이 되고요. 네. 인권위는요. 국가인권위원회,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조사를 거의 마치고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검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주변 그 동료나 상사들을 형사적으로 방조죄로 처벌할 것인가 이런 쟁점이 아니고요. 네.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문화적인 거, 제도적인 거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개선 권고까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충